자, 지금 첫 번째는 관세법의 그 통칙입니다. 통칙. 여기서도 뭐 시험 문제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내는 것 같아요. 한두 문제씩은.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 개요편입니다. 자, 관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관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관련된 그 시험에 뭐 국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 분들은 국무사 같은 경우에는 무역 법규, 무역 규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법을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좀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 땀 한 땀 여러분들한테 이제 떠매고 드실 테니까 여러분들 입만 오므렸다 닫았다가 오므렸다 닫았다가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면 금방금방 소화가 돼요. 자, 관세법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관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개념 한번 살펴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자, 관세 영역을 들락날락거리는 물품에 대해서 출입이라고 표현했죠. 자,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 주체가 누구래요?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관세에는 관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세선을 외국 물품이 넘어오면 예를 들면 여기를 해외라고 하고 여기를 국내라고 하면 자, 여기에 이제 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은 무슨 선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국경선 있죠. 국경선. 자, 이 국경선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존재하는 뭐 우리나라하고 이웃사촌하고 이제 붙어 있죠. 우리랑 핏줄은 같은데 예전에 막 진짜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38선을 경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남한, 북한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 인체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있는 반면에 국경선 말고 관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세선. 자, 그래서 지금 외국 물품이 국경선하고 관세선은 사실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하고 국경선이라고 뭐 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는 국경선인데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관세선은 이렇게 생겼다든지 요걸 이제 우리가 보세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보세구역.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하고 관세선하고 일치하죠.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관세선의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보세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되게 심오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다더라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선은 뭐냐?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국 물품이 관세선을 넘어오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선을 외국 물품이 넘어가면 납부해야 될 조세는 관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관세 효과를 봅니다. 자, 국가 재정 확축. 그러니까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외국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걷는 이유는 세금이니까. 세금도 걷어야지 뭐 어려운 사람들도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물도 짓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왜냐면 수입 관세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수입 물품 갖다 쓰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관세가 없으면.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수입해가지고 갖다 쓰는데 익숙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입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민하고 머리를 싸잡고 제품을 개발해야지 대한민국의 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단순하게 관세가 없으니까 그냥 수입해서 갖다 써? 그럼 편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기술력에 종속당하겠죠. 자, 그러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너 관세선 지나왔지? 세금 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동종 대한민국의 업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수입 물품의 가격하고 관세하고 얹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국산 물품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국산 물품이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관세를 이제 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기본 교재를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조금 생뚱맞은 문장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라고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했는데, 자, 자유무역지역하고 관세동맹 지금 이해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우리 관세선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국경선하고 관세선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예로서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그 다음에 자, 관세 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이 있다.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 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관세 동맹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세 동맹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관세 동맹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즈 유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즈 유니언 정도의 수준이고요.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는 커스텀즈 유니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뭐 경제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통합, 이게 바로 커스텀즈 유니언이라고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즈 유니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EU를 보면 자 여러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가. 자, 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폴란드, 예를 들면 뭐 독일,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국경선의 관점으로 했었을 땐 서로 다른 국가들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런데 관세 동맹이라고 했었을 때 관세선은 이렇게 유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즉 이때는 유럽 개별 국가의 국경선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국경선하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의 관세선은 엄밀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FTA도 그렇고 뭐 FTA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무역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보면 되는 것이고, 관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국경선하고 관세선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재에서.